두산인프라코 도련님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지요. 기관들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융투자에서 사주는 모습 이렇게 기타 법인에서도 이렇게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가을의 어떤 청명한 날씨와 함께 두산중공업의 어떤 청명한 양봉이가 좀 나와주는 장대봉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음, 아무튼 뭐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 하면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자, 마치 말년병장이 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올 때 자신감 요런 어떤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다,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하면 기계건설의 70%.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현대중공업이 이전에 막 낼름낼름 두산인프라코 좋아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조회 공시 딱 얘기했을 때 아예 뭐 두산인프로 갖고 싶은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예 네 상관없다고, 아 우리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인수전에 끼어드는,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밀당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이 음 나타났다. 아이고 지지가는데 너 근데 왜 말투가 왜 그러냐? 목소리가 왜 그래? 아이 지금 뭐 목소리가 매력적이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술 먹은 목소리야? 예, 이거 참 술 먹고 방송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잘 설명해 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을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우리의 어떤 함께 공부하고 있죠. 자, 두산중공업이 그러니까 그 두산중공업이나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이 두산 그 뭐 현대중공업이 입맛을 다시는 이유가 바로 70%의 육박.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버피청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면. 버피청이 얘기하는 게, 보면, 버피청이 만약에 점유율 70%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치 깜놀하면, 오 마이 갓! 독식하는 거 좋아요. 독과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다만 뭐 현실적인 뭐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우선 인수합병에 도전장을 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이 열심히 기업 활동하게 하죠. 왜 자꾸만 태클고 그제 쫓장하게 이목이 집중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빅3 인수합병 성사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 결국에는 내수 점유율이 70%, 굴삭기 가격 오를까? 현대중공업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EU, 일본, 중국 6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하는 세계 점유율이 21%로 커지는 데다가 액화 천연가스의 시장 점유율 60%에 달한다. 그러니까 그냥 들이대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 1년 3개월에 심사 숙고하는 면이다. 야, 그럼 현대중공업이 진짜 달라지겠는데요, 그쵸? 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또 다른 빅들이 나섰다. 그게 뭐냐? 두산인프라코. 사업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공정위에서의 이 독과점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서 시장의 점유율이 50% 넘으면 독과점. 아이 진짜 한 80% 넘으면 그러지 50% 너무 빡세잖아. 그쵸?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5.2이지만 국내 점유율이 45에서 50%. 양사의 국내 대형 중대형 굴삭기 시장 점유율이 양사의 70%에 육박한다. 음. 그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가 국내 대형 굴삭기의 압도적인 1등 차지하. 야, 이게 그런데 이게 그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건설 현장에서 보면 이게 굴삭기 없이 어떻게 장비가 다 일하는데 이 희소함이 있는 겁니다 보면. 어 현대건설기가 20%, 볼보와 2, 3위. 그러니까 이게 1등과 2등의 만남.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또 함께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면 뭐 나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 기계.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주가가 저점에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월봉상. 아, 이거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주고 있네요.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현대건설 기계도 한번 함께, 이게 현대건설 기계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야, 이런 점유율. 그래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가 되는데 앞으로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지만 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두산인프로코가 뭐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똑당한데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맨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보면 비가 오면 비 오는 걱정. 음, 그러니까 그 동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화 얘기에 뭔 얘기가 있습니까? 동화 얘기에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 파는 아들이 있고 여름에는 집신 파는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비 오는 날에는 여름에 집신 파는 아들을 막 걱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 땡볕인 날에는 남학신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차라리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 아들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식이 참 자꾸만 그런 분들 많아요 보면 자꾸 비 오는 날에 자꾸만 여름에 집신 파는 아들만 걱정해 막 그러니까 계속 걱정을 한다는 거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자 일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살짝 아프네요. 이 참 명상 만드는 게 보면 우리 형들이 참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2,500원 이 결국에는 그 황소의 어떤 투자 철학 그래도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황소의 투자 철학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려주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요런 어떤 50일선에서 다시 반등 다시 한번 재반등 그러니까 워낙에 좀 가격선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곡점을 지나서 변곡점이 뭡니까? 변곡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죠. 변곡점을 지나서 이런 어떤 보라돌이 뚜비 이거 보라돌이 있잖아. 보라돌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서서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가격선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들이 진짜 제가 두산 인프라코는 이런 어떤 구간에서 한번 봤는데 이게 진짜 이게 또 바닥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하락하는 참 이게 주식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보면. 자, 그래도 이런 어떤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해소가 서서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좀, 좀 마음이 좀 후쩍하네요, 보면. 그래도 침체권 이후에 올려주고, 다시 크게 올려주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면.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올라간다. 나이스하다, 올라간다. 좋았어. 이거 호재가 나오면서 좋았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보면.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은 좀 보기 힘들죠. 좀 뭔가 큰 그림을 보면서 좀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한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육시 주봉 상황에서는 다시 눌려주고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 뭐 음봉에 대한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큼직하게 장대봉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면 요런 눌려주는 메이저는 결국에는 개미 떨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두산 인프라코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자, 아래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